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미국 투자가 워낙 커져가지고요. 네. 이제 S&P 500에서 더 나아가서 나스닥 100, 그리고 빅테크 탑10, 슈드, SCHD 이런 것들까지 요즘에 정말 라인업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들이 사실 저마다 그렇죠. 전략 네.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미국 투자를 ETF로 하신다면 이런 전략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S&P 500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스닥 100보다는 S&P 500이 그래도 그렇죠. 스타터에게는 훨씬 낫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500 종목으로 더 분산되어 있으니까 더 안전하죠. 하고 이제 미국 투자에 있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테크 탑 10, 요 네 개를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P 500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요즘 보니까 기술주, 그다음에 빅테크주들이 리딩을 하니까 난 그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100 종목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조금 더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과거 25년의 수익을 보면은 S&P가 약 13% 정도 수익이 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17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S&P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약간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나스닥 100보다 더 매운맛으로 투자하고 싶다, 좀 더 나는 리스크를 더 감내할 만한 그런 성향이다, 아니면 더 여윳돈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테크 탑 10, 100 종목이 아니라 그 상위 10 종목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0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테크면 어차피 나스닥 상위 10개겠네요. 그렇죠. 예. 더 변동성이 크지만 과거 수익률을 봤을 때는 미국 테크 탑 10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그럴 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지금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면은 승자독식 현상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P 500이 기준이 되고, 좀 더 매운맛 나스닥 100, 좀 더 리스크를 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테크 탑 10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S&P 500보다도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100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1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당에 조금 더 포커스 되어 있고, 단순히 배당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요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 그리고 배당 금액 자체가 성장하는지 이런 것에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다만 S&P 500하고 지수가 하락하거나 횡보일 때는 S&P 500보다 초과 수익을 거두지만, 최근처럼 기술주가 이렇게 상승한 경우에는 S&P 500보다 좀 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다만 S&P 500이 시가 배당률이 한 작년 기준에 한 1.6% 정도. 진짜 낮긴 낮네요. 1.6요. 근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3% 중반 정도 이제 주기 때문에 나는 배당이 좀 더 좋다,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난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당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S&P 500의 중심, 나스닥 100, 가장 매운맛은 테크 탑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자체가 다르니까요. 요거를 포트폴리오에서 더 나아가서 전략 배분의 관점에서 내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둬서 이걸 짜볼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요즘 ETF의 트렌드를 보면요, 월배당, 현금 흐름, 인출 전략,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거라기보다는 ETF의 발전과 함께 커진 용어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을 잘 세팅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인출 전략이라는, 인출 솔루션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월배당 ETF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하면 좋을지 고르는 기준, 그런 것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S&P 500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테크 탑 10,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테마형 ETF들 쭉 상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2022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는
이런 라인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은퇴자 그리고 예비 은퇴자를 위한 연금 인출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월분배 ETF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김경록 고문님께서 오셔서 네. 60년대생이 온다 네. 책 소개해 주신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너무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따로 연락을 드려서 회사의 직원과 사장이 아닌 네. 저자로 한번 만나달라라고 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60년대생들이 한 해에 막 100만 명 이상이 계속 태어났던 그 세대이고 네. 이제 그 세대들이 계속 은퇴를 이제 시작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부동산 연금 이렇게 모아서 자산을 축적했는데 앞으로는 이 연금을 죽을 때까지 잘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원금을 잘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빼서 쓸 수 있을 거냐가 사실은 모으는 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게 월분배형 ETF이고 월분배를 줄 수 있는 재원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배당, 네. 그 다음에 리츠 ETF에서 나오는 리츠에서의 배당, 네. 그 다음에 채권형 ETF에서 나오는 채권 이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커버드 콜 옵션을 매도해서 수취하게 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는 ETF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월분배 ETF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분배 ETF가 진짜 되게 많은데요. 얼추 다 이해가 다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커버드콜 쪽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에도 7%, 뭐 15%, 10% 이런 네. 이름 막 붙기도 하고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다들요. 커버드콜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나 장점, 단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커버드콜 전략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고 처음 듣는 투자자들한테 커버드콜 얘기한다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커버드콜이란 개념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상품인데 나왔다가 네. 엄청난 투자자들이 비난을 받고 사라졌던 아 진짜요? 몇 차례 사라졌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콜옵션이라는 게 내가 사서 어떤 가격 이상이 되면은 수익을 얻는 복권을 파는 이제 개념인데 커버드콜을 판다는 거는 복권을 팔기 때문에 복권 값을 받는 거죠. 네. 대신 기초 자산이 오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기초 자산을 보유하면서 커버가 되는 거죠. 네. 콜옵션 매도의 손실이 커버가 된다고 해서 커버드콜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거나 상승했을 경우에는 커버드콜을 매도한 프리미엄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반면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커버드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시장 하락을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시장이 횡보했을 때는 사람들이 시장이 거의 안 움직이는데 나는 5% 7%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네 너무 좋다 라고 했다가 문제는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면 같이 떨어져요. 콜옵션의 프리미엄만큼 덜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근데 시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다가 진짜 문제는 이러다가 시장이 다시 반등했을 때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시장이 20% 빠졌는데 나는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뭐 15% 빠졌네 오케이 했다가 시장이 30% 올랐는데 안 오른대 5%밖에 안 올랐대 이러면 사람이 약간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창고로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약간 이러면서 이제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한때 인기를 얻었다가 사그라들었던 상품인데 최근에 나온 커버드콜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래셋 타이거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 프리미엄 커버드콜 2.0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커버드콜의 단점이 시장이 올라갈 때 못 쫓아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콜옵션을 100% 매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서 시장이 올라갈 때도 같이 따라가게 만든 게 커버드콜 2.0 타겟 프리미엄 이제 전략이고요. 저희도 그 사이에 마치 R&D 하는 회사들이 기술 개발하듯이 다양한 커버드콜을 만들면서 계속 기술 개발해서 최근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커버드콜 ETF 두 종을 냈는데 그게 바로 S&P 500 플러스 10%, 나스닥 100 플러스 15% 이제 ETF를 냈어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만으로 연 10%를 주겠다. 15%를 주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고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옵션의 만기를 짧게 하루짜리로 해서 매니저가 매일 매도합니다. 매일 매도하는 대신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 매도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올랐을 때 90%는 따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과거 25년을 봤을 때 아까 S&P 500이 한 13%, 나스닥이 한 17%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10%를 죽어도 3%에서 2%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매년 안정적인 월분배로 10%, 15%를 받고도 원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원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내가 받는 분배금도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방에 막혀있는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한 세계 최초로 만든 플러스 몇 퍼센트 저희가 처음 만들었는데 플러스 몇 프로 붙어 있는 그 네이밍을 처음 쓰신 거군요. 세계 최초 S&P랑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아쉬워요. 이거를 이제 상표권이나 이런 걸 등록해놨으면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여러 회사에서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S&P랑 수개월에 걸쳐 세계 최초로 만든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저 들으면서 느낀 게요. 제일 큰 운용사잖아요. 미래에셋이 지금 타이거가 제일 큰데 많은 게 자동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수고롭더라도 자 S&P 야 선물하지 말고 비용 조금 아끼게 다 담아 500개를 담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커버드 콜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거 지금 위클리 정도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위클리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와중에 매일 지금 하는 쪽으로 간다면 되게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수익과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좀 놀랍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거를 운용사가 해주는 게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커버드콜 상품이 합성형부터 시작했어요. 합성형 월간 옵션을 100% 파는 상품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이면서 월간을 30% 파는 거 위클리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최종 완성본이 데일리 옵션 매일 파는 옵션을 10%로 줄여서 시장을 거의 쫓아가면서 가격도 가히 상승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해서 기존에 커버드 콜이 분명하게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S&P 500을 가지고 20대, 30대부터 계속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60대, 70대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이렇게 쌓였어. 근데 그러면 내가 생활자금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S&P 500 ETF를 매도해서 생활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00주가 있었는데 팔았어. 999주가 되면은 상실감이 쫙. 맞아. 평생 모아온 거잖아요. 매일 팔아야 돼. 볼 때마다 줄어 있어 이게 막 900주, 800주 그러면 엄청난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그 1000주를 S&P 500 10% 프리미엄 커버드콜 ETF로 바꾸면 그럴 필요 없이 10%가 들어오니까 내 1000주는 유지가 되면서 나는 생활자금 쓸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0% 받았는데 생활자금이 좀 남았다. 분배금은 다시 재투자해서 또 모금을 살 수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이제 은퇴자들한테 내가 기존의 자산을 내가 매도해서 생활자금 쓰는 그런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공감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제일 큰 고통이 상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특히 이제 금융자산을 오랫동안 모으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할 때 많이 모았다고 해도 그걸 못 쓰고 삶은 되게 퀄리티를 낮게 유지하면서 이걸 지켜가는 삶을 선택하시는 은퇴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답답해하세요. 아니 이제는 써도 되고 이제 쉬어도 되고 우리도 시집장가 다 갔고 근데 왜 안 쓰시나요? 이랬을 때 그 당사자의 심정은 평생 모아온 건데라는 그 느낌 때문에 매도 못 하신다더라고요. 애지중지 지금 내가 30년 모았는데 이걸 계속 10주씩 팔아서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수많은 현금을 만들어주는 ETF가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S&P를 사면서 모아왔던 그 투자를 이어가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그 비율과 이런 최적점을 좀 찾으신 거예요. 마치 반도체 공정이 나노미터로 계속 세분화되면서 이런 게 기술 개발되는 것처럼 커버드콜이나 이런 ETF 상품도 계속 발전해서 지금에 나온 최적의 상품은 지금 나온 초단기 프리미엄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종류의 ETF인데 금리형 ETF입니다. 금리형 ETF도 제가 좀 신기한 거는요. 저도 지금 공부해가지고 또 찾고 물어보고 해서 알게 된 사실 ETF고요. 제가 현업했을 때는 이런 거는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최근에 저도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금리형 ETF, CD 금리 ETF, 코퍼, 소퍼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의 활용법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잘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활용법은 유유현금 운영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금리형 ETF도 상장하게 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미래에셋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상품이 이제 CD금리 ETF. 아, 이게 얼마 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네, 2020년 제가 미래에셋에 와서 처음 만든 상품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2020년에 상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글로벌 여러 이제 ETF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타시얼스라고 호주에 있는 ETF 운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계열사들이 어떤 ETF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쭉 이제 보다 보니까 1년짜리 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ETF인데 예금을 담는 그쵸, ETF. 네.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렇죠. 예금에 100% 돼 있어서 이 상품은 예금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1년짜리 하루치 이자가 이제 붙는 상품이고 제가 이제 그 상품을 이제 스터디하면서 아 이런 상품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 검토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금을 100% 담으려면은 안정적으로 은행들하고 계약을 맺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이치 않고 하다 보니까 합성이라는 이제 툴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증권사한테 현금을 주고 증권사한테 하루짜리 이자를 받는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받는 ETF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확산돼서 뭐 코퍼, CD, 스토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금리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 그것도 높은 금리를 준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CD 1년 금리 ETF 같은 경우는 CD 1년 금리가 과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시중은행의 1년 우대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1년 그냥 정기예금이 아니라 1년 우대금리랑 비슷해서 하루만 맡겨도 1년 우대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맡겼어요. 맡겼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갑자기 돈이 필요해 깨야 돼요. 뭐 예를 들어 6개월 있다 깼어. 6개월 쫙 있다 깼는데 6개월 깨면은 페널티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예금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주기로 한 이자의 30%에서 60%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금리형 ETF는 그런 게 없다. 페널티 없이 매일 쌓이는 이자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네. 페널티가 아예 없군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금리가 어땠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코로나 때 금리가 너무 낮을 때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면은 그 낮은 금리 막 1%대 그거를 막 내가 심지어 막 3년, 5년짜리를 가입해서 그럼 3년 동안 그 묶여 있어야 돼. 그걸 포기하면 페널티를 내고 포기하는 거죠. 네. 근데 CD 금리나 이제 금리형 ETF 같은 경우는 매일 바뀌는 금리로 하루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그럼 내가 받는 이자도 같이 올라가고 빠진다? 시중 이자가 빠지니까 내가 받는 이자도 조금씩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예금 상품이다, 이자 상품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금리형 ETF가 ISA 계좌랑 찰떡궁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이제 전체 IS 계좌가 뭐 신탁형, 중개형, 1임형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 IS 계좌에서 들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거의 60%가 예적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신탁형 IS를 들고 거기서 1년이나 2년 정기예금을 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IS 계좌 통해서 예금을 드시는 분들은 이미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굳이 우대금리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 시중에 있는 1년, 2년 정기예금보다 보통 낮아요. 더 낮게 줘요. 네. 세금 혜택 받으면 비슷해지는 정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굳이 높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세제 혜택만 보고 1년 저 2년짜리 계산 안 해보고 가입하시는구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이제 가입 못 하는데 중개형 ISA를 들고 이 금리형 ETF를 하면 매일 바뀌는 이자를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1년 우대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서 잘 아시겠지만 IS 계좌가 만기까지 유지해야지 세제 혜택이 있지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만 포기하면 페널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자 받으면서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금리형 ETF의 페널티도 없고 ISA 계좌에서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들에 맞춰서 할 수 있겠다. 맞네요. 잃는 게 전혀 없네요. 네. 얻는 게 없어질 뿐이지 잃는 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복리로 받는다, 일복리로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 금리형 ETF
쓰기 좋은 거 방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요, DC 계좌나 IRP 계좌를 관리를 하실 때 이렇게 고객분들 오시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전한 거 찾으시니까 주로 당시에는 ELB 저희가 경쟁 입찰해가지고 받으면 그거 드리고, 그거 없으면 예금 중에 골랐거든요. 근데 그때 예금 중에 고를 때 보면요, 이제 우체국이나 보통 저축은행 예금들이 상위권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고르게 되는데 그것도 3년, 5년 정도 되면 매력적인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걸 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금리를 확정하는 3년, 5년을 세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하시던 분들은 이제 2020년까지 그렇게 하셨을 거고, 21년도에 금리가 막 급등되고 나면 뭐 1%로 5년을 고정해놨는데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하고 한 2, 3년 지나고 나서도 깰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금리를 받는다. 네, 특히 금리가 방향도 없고 변동 되게 크니까요. 그걸 그대로 억울하지 않게 그대로 다 쫓아가는 방법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진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시장 ETF 그리고 테크를 담는 것들, 현금 흐름들, 그리고 금리형 ETF까지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들 다 책에 들어있겠죠? 다 들어있고요. 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ETF가 생각보다 초보 책이 없어요. 항상 완전한 기본서를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또 ETF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ETF의 완전한 이 정석적인 기본책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핵심 지식, 그리고 노후 준비를 적립 단계에서 필요한 ETF들, 그 다음에 인출 단계에서 필요한 ETF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ETF 업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품을 개발하면서 어떤 뒷얘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과 제가 한 18년간 ETF 하면서 겪었던 ETF와 저와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조금 있어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박고미 TV를 보시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더 심도 깊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영상을 봐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거와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보면서 다 아는 내용이어도 쭉 읽다 보면은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또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무조건 이제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투자해야 될 타이밍을 지금 고점인데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나 음성보다도 활자로 공부하는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제 책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랑 거의 겹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까요? ETF에 대해서 최근에 말이 많이 나와서 ETF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유튜브나 이거 보면은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뭐부터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ETF도 우리나라 ETF 보니까 거의 800개가 넘어가는데 어떤 ETF를 투자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투자자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투자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미래에셋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에 괜찮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ETF란 어떤 의미인가요? 책에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쓴 부분이 있는데, ETF는 저에게 제 인생의 두 번째 행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썼고, 세 가지 행운 중에 두 번째 행운이 ETF인 것 같고요. 그전엔 제가 원래 채권 매니저였는데 우연히 이제 ETF를 하게 됐는데, 그때 ETF가 불모지였던 2007년도에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ETF가 제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인출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 솔루션이 유행이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앞으로도 야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런 걸 제안해 드리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특히나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제가 만든 S&P 500 뭐 이런 이제 ETF들이 사실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이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론 중에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가 있잖아요. 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욕구가 흔적을 남기는 욕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에 흔적을 남기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흔적을 남기는 욕구가 가장 높은데, ETF 업무가 그런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상품을 만들면 제가 죽더라도 남아서 계속 살아있는 거죠. 한국 거래소가 존재하고 미국의 S&P 500 시장이 존재하는 한 타이거 S&P 500은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4조지만 나중에 10조, 20조, 100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ETF 운영력으로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 찍은 게 2021년 초인 것 같아서 거의 3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책을 쓴 기념, 그리고 박고미 TV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박고미 TV와 미래에셋 타이거 ETF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채널과 ETF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고미 TV 그리고 타이거 ETF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상품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댓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바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한 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요. 상품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책 50권 댓글을 저희가 일주일 뒤에 남겨주신 거를 추첨을 해가지고 책을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구매한 책들은 그 다음 구독자 이벤트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또 소개를 드리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